여기 나오실 때 댁의 문단속을 잘하고 오셨습니까? 저 역시 집을 나서기 전 문단속을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승려가 잃을 물건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새삼스럽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며 세상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도둑들이 많으니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이겠지요. 만장외도만 장호이다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도둑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깊어서 절에서도 문단속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절에 들어갔을 때는 법당이든 어디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성의껏 물건을 가져가는 바람에 요즘은 부처님조차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저를 비롯해 무엇이든 눈에 들어오면 갖고 싶어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단속해야 할 것은 문뿐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문단속만큼이나 마음 단속이 중요합니다. 한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온갖 갈등과 시비, 나아가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그래서 문단속 못지않게 마음 단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평의 땅을 사서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라 선언한 날부터 그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이는 소유 개념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잠재적인 침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소유가 생긴 뒤로는 무고한 타인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물건이든 집이든 가구든 혹은 명예든 그만큼 그 소유에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얽매입니다. 때로는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죠.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다 보면 옮기자니 번거롭고 남주자니 아까운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 살 때는 필요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이 집 안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기 전 미리 한 번 더 생각했다면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적인 소비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공항에 도착했는데 작년에 발생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로 120여 명이 한순간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생존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 생존자는 사는 일이 너무 허망하고 꿈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허망하고 꿈만 같습니다. 최근 폭우로 130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허무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구라는 큰 행성을 타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진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약 6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는 이 거대한 기체에서 모두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비하고 함부로 폐기하며 마구잡이로 파괴와 오염을 일삼으니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모든 환경 문제가 정상 궤도를 이탈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현재의 세계를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느끼면서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며 그대로 끌려가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196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지만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미국식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이 만일 미국식 생활 수준에 도달한다면
지구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은 일종의 행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죽음의 문턱을 알게 모르게 몇 번씩은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요. 살아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과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만남 역시 영원하지 않으니 한때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7년 만에 왔다든가 10주년 기념이라며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니는 형편이 되었는데 나이 들고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슨 말을 전하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제 생애 마지막 순회 강연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은 한때일 뿐입니다. 늘 지속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매 순간 새로워야 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동안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밤, 맑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달을 보며 우리는 한껏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별 볼 일 없이 사는 건지 모릅니다만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 끼 밥을 굶더라도 달과 별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통해 인간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낮 동안 잃어버렸던 심성이 회복됩니다. 이처럼 한번 주어진 한때의 행운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소비사회라고 불립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고 어디서나 소비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세상에 진정한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조금 변형된 형태일 뿐,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덧붙은 것에 새 모델이라 이름 붙입니다. 물질적 욕망이 과도하면 지구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큰 몸살을 앓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한 부자로 만드는 것은 재물이나 물건이 아닌 마음입니다. 부모에게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단숨에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소유로도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그 안에 더 많은 재화와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악순환을 계속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립니다. 남들이 사고 버리는 행태를 똑같이 따라하면서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봐야 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건이나 가전제품은 사람이 직접 다 해야 할 일을 대체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건이 점점 더 많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인간은 점점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